자, 이어서 보시면 GDP는 산출물, 아웃풋, 생산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고 혹은 소득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아웃풋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GDP를 볼 수 있는데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GDP를 이제 소득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을 투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투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재를 투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산 활동의 결과를 자신이 기여한 일정 비율만큼 자신의 몫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뭐 임금, 웨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고 자본을 빌려준 사람은 자본을 공급한 사람은 자본 서비스에 대한 대가 뭐 혹은 이자율 이렇게 부르는데 자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이고요. 혹은 자신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해서 이런 모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본을 대여한 빌려준 사람에게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런 기업가들은 이윤으로 돌려받게 되겠죠. 만약 그러면 생산 활동을 한 다음에 생산 활동을 한 모든 가치를 각각 어떤 형태로든 생산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 주고 마지막으로 뭐 이윤까지도 나눠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몫만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한 것은 결국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냐면 각자가 돌려받은 소득의 합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GDP는 우리가 인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행 ecos.bok.or.kr 이런 이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GDP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GDP에 대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봤을 때 사실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GDP랑 다른 개념입니다. GDP에서 어떤 항목들을 빼고 어떤 항목들을 더해서 인컴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제 추출해 내는데 사실상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둘을 같다고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둘을 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DP는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경제 전체의 총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웨이지와 자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의 렌트나 이자율,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 생산한 것과 같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GDP를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콜스에서는 제가 뭐 인컴이라고 했을 때 그냥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GDP라고 했으면 그것을 소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엄밀한 구분이 필요할 때만 제가 그 둘을 구분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행복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냐, 전반적인 어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가에 대한 뭐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서 무슨 행복 지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국가 간 비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GDP는 완벽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제 뭐 경제학이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심리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뭐 다양한 전공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을 사회의 구성을 혹은 모든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GDP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 중에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과 예를 들어서 US,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저는 가급적 그 국가 이름을 언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USA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식 명칭이 US죠, 그렇죠? UN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UN에서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U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영국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UN에서 영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UK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겠죠. 일본은 재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차이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런 호칭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한국은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라고 부르고요. 코리아라고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 다른 나라를 제가 다른 나라 관점에서 부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UK나 USA는 뭐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니까 자기 나라를. 하지만 뭐 재팬이나 차이나를 그렇게 부르는 건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가마다 자국의 화폐 단위를 사용해서 GDP를 측정을 합니다. 한국의 GDP는 한국의 화폐 단위인 원화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US GDP를 측정할 때는 US 달러를 씁니다. 이제 물론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간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국가 간의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뭐 대표적으로 OECD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월드뱅크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곳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 받으면 한국의 GDP는 원화가 아니라 US 달러로 이미 다 변환이 되어 있고요. US GDP는 당연히 US 달러로 다 이미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first step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데 과연 서로 다른 두 국가의 GDP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 단위를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 국가 내에서 화폐 가치가 변한다는 것이겠죠.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은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의 만 원과 10년 전의 만 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의 GDP는 10년 전의 한국의 GDP랑 비교했을 때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직접 비교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데이터를 GDP를 이제 뭐 만들어서 공표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서 공표를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소득 수준의 변화를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물가 수준, 프라이스 레벨이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의 변화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직역을 하면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변동 이런 의미인데요.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높은 빈도로 변화하는 것을 보통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는 물가 수준의 변화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